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김천에서 29일 하루에만 김장 모임과 관련해 모두 11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김천시는 해당 마을에 이동 선별 진료소를 설치하고 선제적 검사에 나섰습니다. 호롱 인더스트리가 구미 국가 산단에 2,500억 원을 투자해 첨단 소재 아라미드 생산 라인을 증설합니다. 대규모 투자와 함께 100여 명의 신규 인력 채용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구미을 김영식 의원이 이번 LG화학 배터리 공장 착공으로 구미 50단위 미래 먹거리 산업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입니다. 김천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29일 하루에만 김장 모임과 관련해 모두 11명의 확진자가 추가되는데요. 김천시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천시 대양면의 한 마을에 이동식 선별진료소가 마련됐습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아침부터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발길이 이어집니다. 지난 28일 이 마을에서 주민 2명이 처음 코로나19에 확진된 이후 이틀 새 주민 11명이 무더기로 확진되면서 마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30일 오전까지 이 마을에서 나온 관련 확진자는 모두 13명. 같은 날 오후 확진자의 집을 다녀간 유치원생 손자가 추가로 확진되면서 관련 확진자가 1명 더 늘었습니다. 김천시는 이번 집단 감염을 마을 주민들이 최근 함께 김장을 하면서 확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철을 맞이하여서 어르신들께서 이제 품앗이식으로 집집이 다니면서 김장을 도와 코로나가 확산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천시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이동식 선별진료소를 마련하는 등 확진자 발생 관련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제적 진단검사에 나섰습니다. 해당 마을에 대해서는 이동 선별 검사소를 운영하였으며 그리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서 자가격리 또는 수동감시를 시켰습니다. 한편 30일 0시 기준 경북에서는 68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역별로는 경산 18명을 비롯해 김천 12명, 구미 10명 등입니다. HCN 뉴스 최현철입니다.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구미 국가산단에 아라미드 생산 라인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총 2,58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의 첫 신호탄을 울렸는데요. 일명 마법의 실이라 불리는 첨단 소재 아라미드의 생산으로 신소재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기공식 현장을 오승훈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30일 오후 구미 국가산단에 위치한 호롱 인더스트리 구미 공장. 최첨단 신소재로 불리는 아라미드 생산 라인의 증설을 위한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호롱 인더스트리의 이번 투자 규모는 2,580억 원. 호롱 인더스트리의 역대 최대 규모인 투자 사업입니다. 신소재인 아라미드 섬유는 주로 5G 이동통신용 광 케이블과 전기차용 초고성능 타이어 소재로 활용되는데 차세대 첨단 소재로 꼽히며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현재 연 7,500톤의 아라미드 섬유를 생산하고 있는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이번 투자를 통해 오는 2024년부터 연 1만 5천 톤으로 생산량을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이를 토대로 현재 아라미드 섬유 분야에서 세계 3위, 국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전 세계 시장 1위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세계 넘버원까지 갈 수 있도록 반드시 기초를 다지는 공사가 이번에 프로젝트가 됩니다. 해서 꼭 성공시켜서 우리 아라미드 사업이 글로벌 넘버원이 되도록 CEO로서 책임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규모 투자로 100여 명에 달하는 신규 인력 채용도 계획하고 있어 구미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입니다. 구미시는 최첨단 신소재 산업을 육성해 미래 먹거리 산업을 확장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이제 섬유 공업은 좀 낡은 의미를 가졌습니다만 이제 아라미드 섬유라는 또 최첨단 섬유를 통해서 우리 구미공단이 새롭게 도약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mm 굵기로도 2톤에 달하는 자동차를 끌어올릴 만큼 고강도와 높은 인장 강도를 자랑하며 일명 마법의 실이라고 불리는 아라미드 섬유.
이번 대규모 투자를 통해 차세대 첨단 소재인 아라미드 섬유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 1위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큰 기대가 모아집니다. HCN 뉴스 오승훈입니다. 구미시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760곳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주로 공장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오염과 폐수 배출 여부를 확인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내 가축분뇨 무단 배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구미시는 이번 단속에서 대기오염 16건, 폐수 14건, 가축분뇨 45건 등 총 109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구미시는 적발된 위반 사업장에 대해 형사처벌을 의뢰하는 한편 행정처분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칠곡군에서 사랑의 열매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을 돕는 희망 나눔 캠페인은 내년 1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올해 경북 지역 목표액은 137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0억 원 늘었습니다. 모인 이웃돕기 성금은 경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 전달되며 모금회는 어려운 가정과 사회복지 시설 등을 지원합니다.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전국 동시지방 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180일인 다음 달 3일부터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 단속을 강화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지자체의 사업계획과 추진 실적,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 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습니다. 또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 또는 운영하는 기관이나 단체, 시설 등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선 안 됩니다. 한편 선거법 관련 문의와 위법행위 발생 시 신고는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우리 지역 이슈 인물을 초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님 모시고 당내 분위기와 지역 현안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영식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됐습니다. 네네. 이 윤석열 후보로 최종 확정이 됐는데요. 이 후보 선정 이후에 현재 당내 분위기는 좀 어떨까요? 지금 우리 선대위가 1차적으로 구성이 되었었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아직 모시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출발하는 상황이고, 중요한 건 이제 초선들 사이에 이 다음 대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굉장히 내부 단합이 잘 되어가 있고요. 네.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무엇보다 높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출발은 좀 늦었지만은 뭐 이재명 후보는 지금 많은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늦었지만은 우리가 출발할 때 단단하게 준비를 하고 출발한다면은 잘 따라잡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또 지난 7월에는 이 윤석열 후보의 입당을 촉구하는 성명서에 직접 서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이 평소 윤 후보와의 친분 관계가 좀 있으셨거나 또 성명을 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뭐 친분 관계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때에서도 우리가 외부에 영입을 하자는 우리 조선의원들끼리 의원 모아졌었고, 제가 봤을 때 우리 윤 후보님은 검찰총장하는 시절에 한 1년여간 정부와 투쟁을 많이 했었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최후의 보루 이제 검찰을 지켜줬었고, 네. 저희들이 그와 같은 국민들과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됐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꿋꿋하게 공정과 정의를 사수했었던 그 모습이 우리 국민들한테 비춰졌던 거는 정말 저 역시도 그때 참 고맙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었습니다. 네. 그게 아마 우리 후보로 선출된 배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정권 교체하는데 뭐 저도 미래를 되도록 뭐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계기에 대해서도 잘 들었습니다. 이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또 한국식품연구원의 백현동 부지 특혜 의혹 등을 지적을 하셨죠. 이 주로 어떤 내용들을 지적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뭐 대장동은 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에 보면은 아예 많은 이 공사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또 백현동 사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그 백현동은
이제 국감 때 내가 질의했었던 거는 식품연구원이 있는데 그 식품연구원은 저희 산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 백현동이 이제 부지를 매각을 하고 사실은 이제 그 식품연구원이 이제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 가지고 성남시에 이제 공모를 요청을 했었는데 네. 매각을 좀 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었을 때 여러 번 거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 성남시장 선거를 할 때 김인섭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을 성남 R&D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성남 R&D의 김인섭 씨를 영입을 한 것이죠. 네. 영입을 해가지고 그분한테 이제 이건 뭐 로비라고 해야 되나? 뭐 그와 같은 작업이 이루어졌었고, 그리고 일사천리 그 부지가 사실은 우리가 그 자연녹지입니다. 자연녹지인데 100%인가 아닌 400%가 뛰어버렸어요. 네네. 그러니까 단기간에 약 한 2,700억 원의 수익을 올리도록 한 부분이 아마 감찰에서 우리가 이제 지적이 되었었고, 네. 그래서 우리 식품연구원의 2명이 아마 그 해임을 당했었습니다. 정직도 당하고. 그와 같은 일이 결국 공공기관을 이용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그 용도 변경하는데 활용이 됐었다는 부분이 지적을 받았었고, 네. 결국 불법에 대한 이야기죠.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앞서 좀 지적하신 부분들이 좀 잘 반영이 돼서 이 똑같은 일이 또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알기로는 이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대장동 수사팀이 있습니다. 네. 아마 거기서도 다른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많이 접수를 받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다음으로는 구미 해평치수장의 대구시 물공급 문제를 두고 이 한동안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극심했었죠. 네네. 이 현재 취소원 다변화 정책의 추진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뭐 아시다시피 그 지금 낙동강 유역 물관리위원회에서 이게 그때 뭐 통과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은 우리 그 정부 환경부지요. 환경부가 얼마 전에 이제 예산이 올라왔어요. 189억인가. 네. 그 예산이 올라온 게 이제 수질 조사뿐만 아니라 이제 설계를 들어간다고 예산이 올라왔었습니다. 네. 제가 그 부당성을 환경부 장관한테 전화를 통하여 이야기를 했었었고요. 분명히 우리 지역에 반대를 하면은 취소한 부분은 진행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지금 사업을 예산을 반영을 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그거는 그거고 이건 이건데 어떻게 됐든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수용성을 좀 높이도록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반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환경 환노위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예산 소위가 있어요. 예산 네. 소위가 가지고 그 부당성을 제가 직접 그 예산 심사 의원님들께 내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지금 우리 추경호 대구시당 위원장님과 어제도 제가 이게 도지사님과 또 우리 경북도 위원장님과 함께 그 부분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됐든 뭐 저는 대구와 구미가 상생하는 방향이 저는 맞다고 보고 있고 그 상생하는 방향이 무엇인지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는가. 물을 안 준다기보다도 그 물을 주면 어디서 주면 좋을 것인지 네. 그러면은 우리도 좋고 구미도 좋고 대구도 좋은 방향이 뭘까 그 부분을 허심탄회하게 저는 논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결국 네. 우리 구미 시민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좀 파악하기 중요한데 나름대로는 의견은 조금 수렴이 돼가는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역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 갈등의 격차가 하루빨리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제1선 과제를 놓고 이렇게 지금 풀어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올해 연말에는 구미 5공단의 LG화학의 자회사인 LG BCM 양극재 공장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네. 이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은데 그동안 왜 추진이 좀 늦어졌나요? 추진 늦은 배경은 사실은 중국과 합작을 추진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결국 합작을 하더라도 자기들이 이제 51% 지분을 가지고 했는데 합작이 추진한 과정에서 차일피일이 미뤄지다 보니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고 그래서 단독으로 아마 LG BCM이 추진하는 걸 이렇게 결정을 내렸었고요. 그래서 아마 12월쯤 착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저한테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잘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5공단이 생각보다는 빠르게 이제 기업들이 입주 문의가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한테도 문의 온 적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고 중요한 거는 이제 5공단 자체가 우리 미래 먹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신산업의 먹거리가 출발점 될 수 있도록 뭐 제가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금호공과대학교에서 지금 우리 산단 배우단지 활성화 방안이 돼 가지고 네. 논의한 11월로 지금 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이 양극재 공장 착공이 좀 원활히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도 뭐 그렇게 될 수도 최선을 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거는 기업이 들어오면은 네. 제가 한마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기업을 유치를 하게 되면 유치했다고 다가 아니고 유치하면은 그분들 그 공장에 착공을 하고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편의 시설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가 관에서 해야 할 것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게 공공기관인데 공무원들이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헤아려 가지고 좀 오신 분들이 만족해 할 수 있도록 뭐 그런 지원 체계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다음으로는 최근에 대구광역철도와 연계한 동구미역 신설을 주장하신 걸로 또 알고 있습니다. 이 현실적으로 추진이 좀 가능한 정책인가요? 동구미 원래 이제 그 실시 계획을 잡을 때 동구미역을 넣자고 얘기했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좀 잘못될 수 있다. 일단은 우리가 서대구에서 공항까지 가는 광역철도를 건설하는 게 중요한 것이니 넣자고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동구미역에 들어가는 것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교감이 됐었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내년에 아마 실질 설계가 들어갈 것 같아요. 들어가면은 지금 아마 차기 시장님이죠. 그분들과 잘 설계를 해가지고 공항 배우도시가 동구미역이 들어가면은 그냥 여기 역사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역사를 어떻게 이제 그 배우도시라고 해야죠. 그것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도 우리가 같이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위치를 단순히 여기다 저기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 꼭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철규 자유총연맹 성주군 지회장이 올해 경북 자유수호 안보 다짐 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박철규 회장은 2018년 2월부터 지회장을 맡아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평일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박 회장은 대통령상이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솔선수범하는 삶을 이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칠곡자율방법연합회 제38대 이정민 회장이 지난 27일 취임했습니다. 이정민 회장은 구미에서 자율방법대원으로 활동하다 칠곡으로 넘어와 가산면 자율방법대를 이끌어왔습니다. 이 회장은 자율방법대의 사회활동을 늘리고 안전한 칠곡 만들기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천시가 2021년 경북 농식품 수출정책 시군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김천시는 포도 신품종 수출 전문단지 조성, 샤인머스켓 무가온 촉성재배 단지 조성 등에서 타시군과 차별화된 정책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1년 구미시 최고장인으로 이재경, 송효섭 씨가 선정됐습니다. 이재경 씨는 지난 30년간 농심에 근무하며 에너지관리, 배관 기능장 등 다수의 기술 자격증을 보유하고 전문 기술 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함께 선정된 송효섭 씨는 지난 20년간 하나시스템에 근무하며 전자기기 통신설비 기능장 등 다수의 기술 자격증을 보유하고 전국 경진대회에서 우승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최고장인 선정자에게는 구미시 최고장인 인증패와 동판이 수여되며 매월 20만 원씩 3년간 기술 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구미시가 4급 서기관 직급인 도시건설국장의 적임자를 찾기 위해 개방형 직위 임용시험 공고를 냈습니다. 원서 접수 기간은 29일부터 오는 12월 3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임기는 채용 후 2년입니다. 이상으로 세로넷 방송 뉴스와이드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